네. 오늘 아침 몇 시에 나왔지? 10시? 9시? 9시 반? 9시 반에 나와서 지금이 4시입니다. 4시. 근데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전시장 다 둘러보고 특별전까지 봤고요. 자료도 다 구해놓고 또 관람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여행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영국 여행기 중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 시간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이어 이번에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테이트 모던의 현장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설전부터 특별전까지 전시장을 아주 제대로 샅샅이 둘러보고 왔죠. 그럼 런던의 테이트 모던,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테이트 모던이 과거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테이트 모던에 도착하면 저 뒤에 굴뚝이 늘 우리를 반겨주고 있죠. 이게 사실 상당히 컨셉적인 건데, 컨셉하면 또 현대 미술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트 모던이 현대 미술만을 위한 공간이죠. 오늘 좋은 전시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테이트 모던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근현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부터 치열한 질문을 품고 시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대거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관 중 한 곳입니다. 1993년 복권 기금으로 시작해 낙후된 템스강 이남을 되살리기 위한 런던의 도시재생 사업인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현대 미술만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영국 정부가 주도해 과거 석유 파동 때부터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었던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완성한 것이죠. 이 배경에는 테이트 갤러리가 있었는데요. 테이트 갤러리는 1894년 설탕 사업자 헨리 테이트의 기금과 작품 기증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테이트 브리튼뿐 아니라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그리고 테이트 모던, 이렇게 총 4개의 미술관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논의되던 당시 밀뱅크에 위치한 테이트 브리튼이 포화 상태였고, 더 이상 작품을 수장할 곳이 없는 상태에 설상가상 때마침 전성기를 맞은 현대 미술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 미술만을 위한 공간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결국 이런 시대적 요구와 영국 정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맞물려 테이트 모던이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 미술관을 짓는다는 발표에 런던 시민들의 반대는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시절의 대규모 산업공간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런던시에는 고집스럽게도 기존 화력발전소의 컨셉을 그대로 살리길 원했고, 공모전에서 화력발전소 다움을 부각시키는 아이디어를 내었던 헤르조그 앤 드메롱 건축 설계소를 선택해 지금의 99m 굴뚝이 남아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테이트 모던을 완성했습니다. 처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관한 해만 525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현재는 런던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이 되었고, 지금도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꾸준히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작품으로는 주제나 전시 일정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모네, 마네, 피카소, 마티스, 뭉크, 모딜리아니, 몬드리안, 듀샹부터 마크 로스코, 잭슨 폴록, 바넨 뉴먼, 앤디 워홀, 요셉 보이스, 올라프 엘리아슨, 레이첼 화이트 리드 등 1900년대 이후의 전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로 가득하죠. 네, 오늘은 테이트 모던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 과거보다 작가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국적에 새로 알게 된 그런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세미 발로지라든지, 또 과테말라 시티 출신의 나우푸스 라미레즈 피게로아라든지,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겠지만 저는 처음 봤고, 그래서 저도 새롭게 테이트 모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테이트 모던에서 Capturing the Moment, 그러니까 순간의 포착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진짜 꼭 보고 싶었었던 그런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1200억의 거래가 되면서 한때 생존 작가 중에 가장 최고가로 기록이 되기도 했었고, 가격을 넘어서
중에서 호크니의 컬러 감각이라든지 또는 예술성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니까 언젠가 꼭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Capturing the Moment 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었고, 그리고 도로시아 랭의 이민자의 어머니는 예상치 못하게 또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의 교황님 시리즈라든지 또 루치안 프로이트의 초상화 시리즈들, 그리고 피터 도이그의 굉장히 몰입감 있고 아주 독특한 그 풍경 작품도 이번에 Capturing the Moment라는 전시를 통해서 다 만나게 돼서 정말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전시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사진과 회화, 그 두 매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한 전시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피카소라든지 폴라 레고의 그런 표현력이 풍부한 그림부터 스기모토 히로시라든지 제프 윌 같은 작가들의 사진들까지 현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나 그리고 사진가들 사이에서 브러쉬 그리고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어떻게 포착했는지, 두 경계를 어떻게 허물었는지, 또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 작품들을 창조했는지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회화라는 두 매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고 멋진 전시였습니다. 전시는 내년 1월까지라고 하니까 영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고풍적인 이미지가 강한 나라입니다. 런던 여행이라면 많은 여행자들이 아직도 국회의사당, 빅벤, 버킹엄 궁 등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예술여행 역시 영국 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런던은 지금 뉴욕, 홍콩, 베를린과 더불어 현대미술의 최전선 중 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고색창연한 런던의 분위기를 쿨하게 바꾼 것도 바로 현대미술이죠. 테이트 모던에서 밖을 내다보면 건너편에는 과거의 상징인 세인트 폴 성당이 서 있고, 그 앞에는 테이트 모던과 세인트 폴 성당을 연결하는 밀레니엄 브리지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처럼 현대 미술의 최전선에서 과거의 유산이 만나 미래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죠. 런던을 여행하신다면 수많은 과거의 유산들과 함께 테이트 모던도 꼭 빼놓지 마시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